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초가 바로 이 쇠무릎입니다. 시골길이나 산길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쇠무릎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약재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그 효과가 좋아집니다. 이 쇠무릎에 이것 2스푼을 넣어 먹으면 약효가 더더욱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쇠무릎이 어떻게 무릎 관절에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쇠무릎 어린 수는 봄에 나물이나 국으로 끓여 먹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봄에 쇠무릎 어린 순을 따서 한번 직접 나물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나물 반찬으로 먹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 쇠무릎 어린 수는 약간 쓴맛이 있어 데친 다음 요리하기 전에 5시간 정도 찬물에 우려내면 쓴맛이 없어져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쇠무릎 어린 잎은 음식 재료로 사용하고 쇠무릎 뿌리는 무릎 관절에 아주 좋은 약재로 사용합니다. 쇠무릎은 줄기 마디마디가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하여 쇠무릎이라고 부릅니다. 쇠무릎의 생양명은 우술이며 많은 사람들은 쇠무릎을 우술로 부릅니다. 우술과 쇠무릎은 같은 약초의 이름입니다. 단연생인 쇠무릎은 1년 정도 자란 것은 약효가 그리 많지 않고 최소한 몇 년 된 것을 달여 마셔야 소처럼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고 걷기조차 힘든 어르신들을 걷게 해주는 약효가 나타납니다. 왜 쇠무릎을 달여 마셨는데 효과가 없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마 1년 정도 자란 쇠무릎을 채취해서 달여 마셨기 때문에 약효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걷기조차 힘들게 하는 무릎 관절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인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긴 통증으로 이 염증을 제거해 줘야만 합니다. 무릎 관절에 생긴 염증은 제거하지 않으면 무릎 연골을 파괴하여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켜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게 하고, 설사 걸어다닌다 해도 조금 걷다가 바로 주저앉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되어버립니다. 한 실험에서 가슴 중앙의 통증, 불편감, 어지러운 느낌 등 심장과 혈관의 이상 질환인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죽음을 이르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골관절염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이 날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무릎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한 요인으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것이 바로 이 쇠무릎입니다. 걷기조차 힘들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고 양쪽 무릎의 통증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김복순 할머니는 8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운동기구를 사용할 정도로 무릎 관절 증상이 호전되어 이제는 지팡이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년째 먹고 있다는 쇠무릎 뿌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쇠무릎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다리와 무릎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민간요법이자 한방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 쇠무릎에는 액티스테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우며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혀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무릎 통증이 심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액티스테론을 10주간 복용시켰더니 운동 능력이 25%나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쇠무릎에는 폴리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폴리펩타이드 성분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며 쇠무릎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무릎에는 무릎 관절에 좋은 액티스테론, 폴리펩타이드, 사포닌 이렇게 무릎 관절에 좋은 성분들이 3가지나 들어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과 무릎 통증에 좋은 이유입니다. 이제 잘 아셨나요? 아무리 좋은 약재가 있어도 알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릎 통증에 시달리시는 어르신분들은 꼭 쇠무릎을 달여서 꾸준하게 복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쇠무릎은 무릎 관절 통증 이외에도 자궁 수축 작용과 장관 억제 작용, 강압 작용, 진통 작용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타박상, 신경통, 허리와 무릎 등의 관절이 약해지고 통증이 느낄 때, 산부인과 질환, 관절통 등에 처방하고 있는 약재가 바로 이 쇠무릎입니다. 쇠무릎은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동맥경화 등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며 혈압을 낮춰주고 배뇨 및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장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쇠무릎 뿌리는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되도록 1년 자란 것이 아닌 오래 묵은 쇠무릎을 채취해 반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해야 약효가 좋습니다. 쇠무릎 말린 것을 사용할 때는 노두인 뿌리 꼭대기 줄기가 나오는 부분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주초, 약재 무게 10에서 20g의 물을 흡수시켜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노릇노릇하게 볶은 것 사용하면 약효는 더욱 좋아집니다. 쇠무릎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끓여야 쇠무릎의 영양분이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동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쇠무릎에 이것 2스푼을 넣어 먹으면 약효가 더더욱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생강청입니다. 쇠무릎을 달여 마실 때 생강청을 넣어 마시면 관절 건강에 더더욱 좋아집니다. 이는 생강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 때문입니다.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퇴행성 관절염의 염증과 통증, 그리고 일반적인 질병의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꼭 쇠무릎 달인물을 마실 때는 생강청 2스푼을 같이 넣어 마시는 것이 관절염과 통증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쇠무릎 달인물은 아침 저녁으로 2차례 나누어 복용하면 좋습니다. 쇠무릎은 성질이 평하고 독성이 없어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 그리고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1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르신분들은 이제 무릎 통증 걱정하지 마시고 이 쇠무릎을 달여 꾸준하게 오랫동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쇠무릎을 다려 마시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지고 통증도 줄어들며 걷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 다려 마시고 효능이 없다고 말하는데 몇 번 다려 마시고 통증이 사라지는 약재는 없습니다. 특히 약초는 한두 번 마시고 금세 나아지는 약초는 단연코 없습니다. 양약이 아닌 약초는 꾸준하게 마셔야 효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걷기조차 힘든 무릎 통증에 좋은 쇠무릎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